절대로 남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5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절대로 남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5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말들이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5가지 유형의 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이나 개인의 비밀.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가족이나 개인의 비밀을 무분별하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나 가족의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는 것은 가족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성적 문제나 부부간의 갈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손상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인의 비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건강 문제, 재정 상태, 또는 과거의 실수들과 같은 개인적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정보들이 잘못된 사람의 귀에 들어가면 악용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당신의 평판이나 인간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비밀이라고 생각하고 말한 것들이 언젠가는 밝혀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되돌릴 수 없고 그 파급 효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개인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관계를 지키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해 후회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말한 비밀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결국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가족 간의 갈등, 친구와의 절교, 심지어는 법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말을 해도 될까? 라고 자문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남에 대한 험담. 두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바로 남에 대한 험담입니다. 험담은 다른 사람의 평판을 해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리는 모든 종류의 말을 포함합니다. 이는 단순한 가십거리부터 악의적인 소문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험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퍼진 소문은 통제할 수 없게 되고 그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소셜 미디어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정보가 순식간에 퍼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험담은 또한 험담을 하는 사람 자신의 인격과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고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될 수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도 험담할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험담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금전적,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인이나 유명인에 대한 험담은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가 됩니다. 원망으로 돌아옵니다. 이 말은 험담에 특히 잘 적용됩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 한 험담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될 수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책임과 후회는 험담을 한 사람의 몫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그 말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말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험담을 하지 않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몰라서 그래.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말은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또는 내가 몰라서 그래 같은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건설적인 대화를 방해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주로 세대 간 대화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세대를 대할 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세워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결과적으로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일방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되며 한 사람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문제 해결보다는 책임 회피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내가 몰라서 그래 라는 말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지식이나 경험을 무시하는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깊은 모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젊은 세대가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야도 많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대화를 단절시키고 상호 이해를 방해합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건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가 됩니다. 원망으로 돌아옵니다. 이 말은 이런 상황에도 적용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말을 한 후에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상사와 부하 직원과 같은 수직적 관계에서 이런 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비난이나 무시하는 말 대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내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해? 같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타인의 사생활이나 가정사.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타인의 사생활이나 가정사에 대해 지나치게 캐묻거나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로 매우 불편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친밀감의 표현으로 상대방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주제입니다. 특히 결혼, 출산, 취업 등과 같은 민감한 주제들은 상대방에게 큰 스트레스나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아직 결혼 안 했어? 애는 언제 가질 거야? 월급이 얼마야? 등의 질문들은 상대방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의 개인적인 선택이나 상황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때로는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가정사에 대한 언급 역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가정에는 각자의 사정과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인의 입장에서 이를 쉽게 판단하거나 조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관계나 자녀 교육 문제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이 말은 타인의 사생활이나 가정사를 다룰 때 특히 유념해야 합니다. 당신이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적인 정보는 언제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퍼진다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가 됩니다. 원망으로 돌아옵니다. 이 말 역시 타인의 사생활이나 가정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에 적용됩니다. 순간의 호기심이나 무심코 한 말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큰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공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꼭 물어봐야 할 상황이라면 먼저 이런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과 같은 표현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타인의 사생활이나 가정사에 대해 알게 된 정보가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존중의 문제입니다.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외모나 나이에 대한 언급.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외모나 나이에 대해 불필요하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자존감을 해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외모에 대한 언급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살이 좀 쪘네, 피부가 안 좋아 보여,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인다 등의 말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외모는 개인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뻐졌네, 날씬해 보인다 등의 긍정적인 언급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칭찬으로 들릴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나이에 대한 언급 역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몇이야? 아직도 결혼 안 했어? 등의 질문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질문들은 더욱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답지 않게 행동한다, 그 나이에 그런 옷을 입다 등의 말은 상대방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이 말은 외모나 나이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이 한 말은 언제든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고 그 결과 당신의 평판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이런 언급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가 됩니다. 원망으로 돌아옵니다. 외모나 나이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은 순간적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관계의 악화로 이어지고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외모나 나이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언급은 불필요합니다. 대신 상대방의 성격, 능력, 업적 등 내적인 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만약 꼭 외모나 나이에 대해 언급해야 할 상황이라면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런 주제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유형의 말들은 모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오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순간적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간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가 됩니다. 원망으로 돌아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신중하게 말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말의 힘을 인식하고 그 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5가지 유형의 말들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더 나은 의사소통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이런 말들 대신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 격려와 지지의 말,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